지난 시간에 태극기 그렸고요. 이제 오늘은 그 104쪽 블록, 더블 블록, 인서트 이 세 개의 명령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캐드를 배우는 목적은 전기 도면을 그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 전기 도면에서 중요한 것은 심벌입니다. 심벌. 그래가지고 전기 도면을 그리기 전에 심벌을 먼저 그려서 그놈을 등록을 시켜놓고 블록으로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놈을 갖다가 이제 도면을 그리는데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기 도면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 전체 도면에서 심벌의 크기는 어때요? 작죠? 작아요. 크게 그려서 집어넣을 때 작게 줄여서 넣을 수도 있고 또 작은 놈을 크게 확대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는 어때 돼요? 도면에 맞는 심벌을 그려가지고 그냥 1대1로 그리는 것이 훨씬 수월하죠. 예, 그런데 이제 기준을 예를 들어서 A4에 맞는 심벌을 그렸다. 근데 나는 그 심벌을 가지고 A3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일정한 비율이 있거든요. 우리가 복사할 때 A4 용지를 A3로 확대할 때는 몇 퍼센트 확대를 하면 딱 맞게 돼요. 그게 다 비율이 정해져 있죠. 그게 141%인가 돼요. A4를 B4로 확대할 때는 1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벌을 하나 만든 다음에 도면에 따라서 확대 비율을 한번 넣어봐가지고 적당한 값을 안 다음에 일괄적으로 이제 집어넣으면 전기 도면을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벌을 블록으로 정의를 해놓고 하면은 굉장히 수월한데 뭐 이걸 만약에 모른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심벌을 하나 전기 도면이 있다. 그러면 심벌을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원하는 심벌을 어떻게 돼요? 그 도면에서 찾아다녀야 되지. 지난번에도 어떤 그 회사 사람들을 내가 오토캐드를 가르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도면을 그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그리나 봤더니 그 심벌을 계속 복사해서 붙여넣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 스타일로만 배웠기 때문에 그 스타일로 일을 해요. 그러면 굉장히 힘드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예요? 그거 노가다지, 노가다. 노가다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또 심벌을 내가 그려서 심벌을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심벌을 그려서 등록을 해놓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린 심벌 있잖아요. 그리고 좋은 게 있으면 그놈을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어. 그리고 그놈을 블록을 정해서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만들어진 블록을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캐드 설계하는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이잖아요. 10명이 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10명이 예를 들어서 전기 도면을 그린다 그러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 도면은 실수 없이 그리거든요. 다 다르게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면 어때? 전기 도면이 다 비슷비슷하죠? 스타일이 같습니다. 왜 스타일이 같냐면 일단 심벌은 같은 걸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서로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회사에 가면 심벌을 그릴 필요 없이 이미 심벌이 있는 거야. 그럼 그거는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똑같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템플릿 파일이라고 다음에 배워요. 그 양식 파일이 양식이 딱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그 양식 파일에서 이미 만들어진 심벌, 서로 공유되고 있는 심벌을 갖다 쓰면 어떻게 돼요? 거의 똑같아져 버리죠. 그리고 거기다가 문자 스타일도 같죠? 치수 스타일이 같지? 레이어 같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10명이 작업하더라도 비슷한 스타일의 도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에는 심벌을 그려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갖다 쓰는 것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캐드를 배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것은 자꾸 숙달을 해야 됩니다. 숙달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까 그 태극기 그린 도면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심벌을 그리기 위해서는 환경을 좀 맞춰야 돼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심벌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도면 영역 한계를 좀 작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심벌을 그리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면 영역 한계를 설정하겠습니다. LIMITS 이렇게. 자, 왼쪽 아래 구성은 그냥 치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A3는 420에 297, A4는 297에 211 있잖아요. 근데 심벌만 그릴 때는 이놈을 더 작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에 60, 100에 60이면 어떻게 돼요? 100에 60이면 100mm니까 한 이만큼 60mm 이 정도 도면 크기지, 그렇지? 이 정도 도면 크기에서 여기다 심벌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이 구성은 100,60으로 하겠습니다. 100,60. 100,60으로 하고 줌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심벌을 그릴 때는 이렇게 임의로 그리기 때문에 치수 없이 그리기 때문에 객체 스냅과 그리드를 이렇게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상태 막대에서 스냅 모드다 마우스를 갖다 대고 설정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스냅과 그리드를 켜요. 스냅과 그리드, 스냅 켜기 F9는 자주 쓰는 키입니다. 그리드는 껐다 켰다 할 일이 별로 없는데 스냅은 이게 껐다 켰다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F9는 꼭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냅 간격 크기는 요것을 한 1mm로 1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로. 스냅과 그리드는 1로 이렇게 해놓는 게 좋아요. 그러면 1이라는 것은 이게 스냅과 점이 1mm마다 찍힌다는 거죠. 도면 영역 한계를 크게 해놓으면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아까 그 도면 영역 한계를 작게 했기 때문에 1mm 하더라도 이게 보이고요. 그 밑에 가변 그리드 2021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그걸 선택을 하고 그 확인을 이렇게 눌러 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면에 그리드가 보이죠? 네. 그리드가 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스냅이 걸려 있고 지금 이게 점 하나하나가 그리드 간격, 스냅과 그리드 간격을 1mm 했기 때문에 1mm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여기서 심벌을 그려 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시퀀스 실습할 때 이제 실수 없이 그리고 스냅과 그리드가 걸려 있으니까 그냥 바로 여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왼쪽 상단서부터 이렇게 하고 딱 한 번 딱 이렇게 한 점만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반지름 1mm는 원이 그게 그려지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A 접점이다 그리면 그 접점과 접점 사이 거리가 있잖아요.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도 안 좋고 너무 적게 떨어져도 안 좋아요.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짝수로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간점 잡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C하고 엔터 치고 요 정도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좀 잘 안 되면 살짝만 확대를 해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우리가 심벌에서 그 접점 A 접점, B 접점이 이렇게 원이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작아도 안 좋고요. 너무 거리가 떨어져도 안 되고 작아도 안 되고 이게 전기에서는 전기 도면은 어떻게 돼요? 균형에 맞게 그리는 게 중요해요. 치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균형에 맞게 그리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A 접점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A 접점, 이게 A 접점이 되는 거지, 그렇죠? A 접점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 접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놈을 또 그릴 필요 없이 이놈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쓰면 되죠, 그렇죠? 복사해서 그리고 이놈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바로 이게 B 접점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푸시 버튼 스위치는 어떻게 돼요?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놈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놓고 기준점 잡고 이렇게 갖다 놓은 다음에 푸시 버튼 특징은 어떻게 돼요? 그 접점에 이렇게 점 하나 찍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선을 치울 때 이렇게 객체 스냅이 딱 객체 스냅이 걸려버리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객체 스냅은 이게 객체 스냅은 껐다 켰다 하는 게 좋습니다. 객체 스냅 끄기 키기는 F3 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객체 스냅은 필요 없는 것은 좀 해제하고 끝점이나 중심점, 뭐 교차점 이 정도만 이렇게 선택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선을 하나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객체 스냅이 걸려 있으니까 안 되니까 F3을 딱 눌러 가지고요. 객체 스냅을 해제한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립니다. 그러면 푸시 버튼 A 접점이 됐고요. 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B 접점이 그려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수동복귀 비접점 THR 배웠죠? THR. 그러면 THR은 뭐냐면 비접점, 보통 수동복귀 비접점은 비접점에서 이렇게 갖다 놓고 요 X자를 그리면 바로 이게 바로 수동복귀 비접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동복귀 비접점.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라는 게 있어요. 리미트 스위치는 이렇게 접점이 좀 두껍게 이중으로 그리면 그게 리미트 스위치예요. 기기적인 접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걸 범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잡아서 복사해놓고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는 접점이 이렇게 이렇게 두껍게 그리면 바로 그게 리미트 스위치 접점이에요. 그 다음에 타이머 있잖아요. 타이머 1시 A접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A접점이 되었다. 이렇게 삼각형만 그리면 1시 접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A접점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도 갖다 놓고 이미지에 갖다 놓고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리면 뭐 바로 타이머 1시 A접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퀀스 이렇게 보면은 배선용 차단기가 있잖아요. 배선용 차단기 한번 그려볼게요. 배선용 차단기는 뭐 이렇게 원을 그려서 해도 되지만 뭐 이게 이거 하나 복사해서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아크로 이게 아크가 그릴 때 우리는 아크가 시작점, 끝점, 뭐 중심점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입력하지 않고요. 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점 찍고 그 다음에 중간 두 번째 점을 이렇게 찍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점을 찍으면 그 세 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렇게 아크가 이쁘게 그려져요. 이게 이제 MCCB 접점입니다. 우리 삼성 같으면 배선용 차단기 이게 세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만 그린 다음에 삽입을 할 때 세 개를 이렇게 연속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뭐 세 개 그릴 필요 없이 하나만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전자계피기 접점을 봅니다. 전자계피기 접점은 좀 달라요. 우리가 A접점, B접점을 다른 거 보면은 좀 다르게 표시가 되죠. 자,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이건 필요 없고, 선을 이렇게 그리죠. 여기서 이렇게. 맞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좀 동그랗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동그랗게 그려주는 거 어떻게 하냐면, 이놈을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이게 스냅이 걸려 있으면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스냅을 이렇게 풀고 스냅을 푼 다음에 두 번째 점 찍고 이게 잘 안 되면 스냅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물 좀 쭉 찍고 이렇게 이쁘게 해서 딱 클릭하면 이렇게 접점이 만들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가 도면을 그리면 도면을 그리는 대로 이렇게 심벌을 그리면 되고요. 나중에
더 필요하면 또 추가로 그리면 돼요. 뭐다 그려놓고 시작할 필요 없이 내가 필요한 만큼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심벌을 서로 공유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학위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심벌을 이렇게 본인이 그려서 그런 거 갖고 해도 되고, 뭐 조금 그리기 조금 그렸는데 좀 영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심벌이 모양이 안 좋으면 도면 자체도 모양이 안 좋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나무 심벌을 이렇게 공유해서 해도 좋다 이렇게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심벌을 그렸으면 이제 블록으로 정의를 해야 됩니다. 블록으로 하나하나를 이것은 A 접점이야, 이거 B 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명령은 BLOCK 이렇게 쳐도 되고요. 단축키는 B만 쳐도 돼요. B하고 엔터 이렇게. B하고 엔터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블록 정의 대화상자 뜹니다. 2021 똑같이 떠요? 네, 똑같이. 블록을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름입니다. 이름을 잘 줘야 돼. 뭐 예를 들어서 ABC 그러면 뭐 이게 A가 뭔지 B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A 접점이다, 보조 A 접점이다, 뭐 주 접점이다, 뭐 MCCB 접점이다, 뭐 타이머 접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잘 줘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A 접점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A 접점 이렇게 접점이라고 일단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 다음에 기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준점. 예를 들어서 내가 접점을 하나 여기다 이렇게 시퀀스에서 접점을 여기다 하나 집어넣으려고 해요. 선 하나 내려가지고 접점을 이렇게 A 접점 하나를 딱 해야 돼요. 이렇게 내리려면 선을 쭉 그리고 내리고 이 심벌 A 접점을 탁 집어넣어야 돼요. 집어넣으려면 이 선에 어떻게 돼? 이 원에 12시 방향의 끝점으로 딱 맞춰야지 보기가 좋지. 그렇죠? 이 삐딱하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요 심벌에서는 이 기준점을 이 심벌에 따라 달라지죠. 기준점은. 요 심벌은 기준점을 뭘로 잡을 건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은 요 선택점 버튼을 눌러 가지고요. 여기 요 스냅이 걸려 있는 게 좋습니다. 스냅이 걸려 있는 게 좋아요. 자, 스냅이 걸린 상태에서 요 원에 12시 방향을 딱 찍어줘요. 기준점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객체. 요 객체 선택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요 A 접점만 범위를 탁 잡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 미리 보기에 보이죠? 심벌이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준이 되는 선택점을 선택을 하고 객체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설명을 넣을 수가 있어요. 설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심벌이 많아지면 이게 무슨 심벌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건 어디에 쓰는 거고 어떻고 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붙여놓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봐도 이거 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이해가 안 될 때. 그래서 설명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시퀀스 보조 A 접점 뭐 이런 식으로 A 접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A 접점 그리고 확인 딱 눌러요. 그럼 어떤 화면상에 변화는 없죠. 네. 변화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그 A 접점 하나가 블록으로 정의돼서 이제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리 컴퓨터 램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해서 다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하고 엔터 친 다음에 B하고 엔터 치고 그다음에 B접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B접점 기준점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선택하고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설명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일단 넣는 방법은 배웠으니까 그냥 확인 이렇게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럭 들어가면 푸시 버튼 A 접점이다. 그러면 A 접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준점, 푸시 버튼 A 접점 선택하고 객체 선택하고 요것만 딱 선택하고 엔터. 그리고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블럭 푸시 버튼 비접점 비접점 이렇게.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붙여쳐요. 만약에 사이 띄우기를 하고 싶으면 밑에 언더바를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푸시 버튼 비접점 이렇게. 그 다음에 객체 선택 그리고 엔터. 그리고 여기 미리 보기 확인하고요. 이상 없으면 확인 이렇게 누르면 적용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 할 것이 뭐냐면 수동복귀 THR이죠. 수동복귀 비접점. 수동복귀 비접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점 이렇게 선택하고 객체 선택하고 엔터 확인 이렇게. 그 다음에 블럭.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A 접점입니다. A 접점. 그 다음에 기준점 선택하고 객체 선택하고 이것이 이제 심벌을 만들 때 반복되는 작업이에요. 리미트 스위치 비접점 기준점 선택하고 객체 선택 확인. 자, 이제 타이머 1시 A 접점 하겠습니다. 타이머 1시 A 접점. 기준점 선택하고 객체 선택하고 확인. 그 다음에 이제 MC12 있잖아요. MC12 배선용 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배선용 차단기 접점이에요. 객체 선택하고. 만약에 잘못했으면 나중에 다시 해도 돼요. 뭐 걱정 안 해도 돼요. 전자 개폐기 접점 주접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찍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할 때 그 심벌을 그려놓고 블록 정의할 때 기준점하고 객체 선택만 잘하면 되죠. 그렇죠? 네. 이름 잘 져주고 요거만 이제 일단 다 블록으로 정의를 해놓는 거예요. 자, 이제 블록으로 정의를 했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컴퓨터를 끄면은 이 지금 블록 정의한 게 다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정의된 게 어디에 저장이 램에 저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램에 저장이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 이렇게 나가면 이 오토캐드를 딱 창을 닫고 나가면 아까 블록 정의한 게 다 없어져 버려요. 램이라는 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놈을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하는 명령이 뭐냐면 더블로 블록이에요. 블록을 라이트 시킨다. 라이트 블록입니다. 그래서 단축키는 W만 치면 돼요. W만 딱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블록을 원본의 블록을 한 다음에 이 의상을 누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블록으로 정의된 게 다 리스트가 보이죠? 보입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하게 하면 돼요. 우선 A 접점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나수로 정리를 했는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게 저장하는 위치를 잘 정해 줘야 돼요. 이게 한 번만 정의되면 글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요 파일 이름이 경로에서 요거 점점점 있죠? 요걸 눌러주는 거예요. 점점점을 눌러줘가지고 내가 어디다 저장할 건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어디다 저장하겠냐? 바탕화면에다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바탕화면에다가 폴더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폴더를 만드는데 이 폴더는 하이테크 비반이죠? 비반 시퀀스 심벌이라는 이름으로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더블 클릭 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단 만들어 놨어요. 근데 파일 이름이 없어져 버렸네.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은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일단 빠져나가겠습니다. 다시 여기서 저장하는 위치, 저장하는 위치가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C 드라이브 밑에 이렇게 지금 원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그 심볼로 그 폴더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접점 선택하고. 그래서 A접점, 파일 이름을 A접점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A접점이잖아요. A접점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누릅니다. 저장. 그러면 이게 봐봐요. 블록의 A접점에 지금 데스크탑이 이 경로가 데스크탑이 바탕화면이에요. 그리고 A접점 DWG로 저장입니다. 이게 블록도 하나에 도면도 그 DWG지만 블록 하나하나도 다 DWG로 저장. 그리고 여기서 확인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블록으로 정의된 게 이제 저장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또 W 이렇게 치고요. 블록에서 여기서 이제 비접점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비접점을 누르면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그 경로를 바꿨잖아요. 바꿨으면 그 경로를 따라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경로를 이렇게 설정해 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이름도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는 그래서 뭐만 누르면 돼?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됩니다. 확인 이렇게 눌러줘요. 자, 다시 W 블록에서 이번에는 리미트 스위치 A접점이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확인. 블록 그 다음에 리미트 스위치 B접점. 그래서 확인. 요 작업만 반복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블록, 배선용 차단기, 확인. 블록, 수동국기 비접점, 확인. 블록, 전자기피 주접점. 블록, 타이머 1시 A접점. 블록, 푸시버튼 A접점. 블록, 푸시버튼 B접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저장을 한 거예요. 이게 심벌이 100개면 100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아이고, 심벌이 많아서 파일이 많아서 관리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또 나중에 또 편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심벌이 만약에 수정해야 되고 또 추가해야 될 일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냥 기본만 만들었고 다 심벌이란 거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그걸 그때 뭐 심벌도 바꿔야 되고 또 잘못 만들었으면 또 수정도 해야 되고 추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일 자체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파일을 갖다가 작업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메뉴 검색기 메뉴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리고 이것도 같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같은 폴더에다가 이름을 하이테크 비번 여기다가 같은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시퀀스 심벌 모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 자, 그 다음에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잘못됐네. 이렇게 경로를 이렇게 지금 바탕화면으로 다 들어가 버렸네. 그래서 이거 지금 만들어준 게 아까 경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았어요. 어쩐지 이상하더라. 일단은 뭐 상관없습니다. 어디로 됐는지만 제대로 알면 봤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붙여넣기 눌러서
이렇게 다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심벌대로 어떻게 돼요? 심벌대로 다 저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시퀀스 심벌 모으면 다 저장이 된 거고요. 그렇죠? 용량은 그렇게 차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용량 많이 심벌 수만큼 파일이 생성된다는 것이 이제 그것만 좀 문제가 있죠. 나중에 또 편한 방법 있으니까 그대로 또 그 방법대로 또 하면 또 수월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심벌을 블록으로 정의를 하고 저장하고 이것도 저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걸로서는 심벌 만드는 걸로서는 일단은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일단 창을 닫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같이 그려보고요. 처음부터 잘 그려지진 않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요령이 생기고 두 번째 그릴 때는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학생들 열심히 하는 학생들 보면은 이것을 딱 배운 후부터는 포트폴리오 시퀀스 시스 같은데 전기 도면 나오잖아요. 시퀀스 도면 그걸 다 캐드로 그려가지고 그걸 원노트에다 집어넣어서 포트폴리오를 캐드로 그려서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많아요. 이게 뭐 시퀀스 도면을 갖다 사진 찍거나 종이를 그리거나 그렇지 않고 캐드로 그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많이 시간이 걸려. 그렇지만 어떻게 돼? 시퀀스 도면이라는 게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면을 갖다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전기 도면이 기존에 있어. 처음부터 그리라고는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정도 실력도 안 되지. 경험도 부족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수정을 하는 정도, 수정 편집할 수 있는 정도면 훌륭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훨씬 빨라집니다. 자, 다시 캐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캐드로 들어가요. 캐드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는 이 지금 그린 도면을 A4에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도면 형계를 A4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뭐 A3다 하면 A3로 해도 되고요. 일단은 A4에서 한번 작업을 해보고요. 또 뭐 시퀀스 도면이 너무 크고 심벌이 크다. 그러면 A3에서도 한번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4로 하겠습니다. 이 도면 한계 영역을 지정합니다. LIMITS. 자, 297, 210. 그 다음에 주모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냅 모드와 그리드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까는 100,60였기 때문에 1로 했지만 지금 1로 하면은 그리드가 화면에 표시되지 않습니다. 너무 촘촘하여 표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와요. 2010에서는. 그래서 이 스냅 간격을 이것을 적절하게 해줘야 됩니다. A4 같은 경우는 한 2mm, 1mm는 안 나오고요. 2mm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2mm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2mm로 안 되면, 그리고 안 되면 4로 바꿔줘야 돼요. 짝수로 설정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리드 가변 동작, 요거 선택한 걸 해제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단은 보이죠. 그렇죠? 2mm는 A4에서는 2mm가 보입니다. 근데 A3에서는 2mm는 안 보여요. 그래서 A3로 할 때는 그리드의 간격을 한 3mm로 이렇게 설정해 놓고 쓰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퀀스 실습 했죠. 시퀀스 실습해서 주해를 한번 그려보고요. 잘 기억이 안 나면 책에 있는 것을 보고 해보겠습니다. 책에 예제 도면이 있어요. 예제 도면이 몇 번이지? 저 책 120쪽 한번 봐봐요. 110쪽에 연습과제 32번 있죠?
연습까지 32번이 무슨 회로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봐요. 동작 상태 한번 봐봐요. 무슨 회로예요? 지금 뭐까지 배운 거하고 이제 정육 회로 배웠어요? 인터록 회로. 배웠죠? 바로 인터록 회로입니다. 이게 정역 회로예요. 정역 회로. 정회전, 역회전. 근데 이제 정회전, 역회전이 그냥 여러분들이 시퀀스 시합할 때는 뭐 정회전 버튼 누르고 정지 누르고 역회전 버튼 누르고 정지 누르고 이렇게 인터록으로 정회전, 역회전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회로는 뭐냐면 리미트 스위치를 써가지고 한번 기둥을 딱 누르면 쭉 갑니다. 쭉 전진을 해요. 전진을 하고 끝부분에 뭐가 있냐면 리미트 스위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딱 치면은 이것이 이제 역회전으로 가는 거야. 그래 딱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퀀스에서는 정회전, 역회전, 정회전, 역회전 버튼으로 동작했지만 이 회로는 자세히 동작 상태를 봐봐요. 어떻게 동작되는지 딱 버튼을 누르면 쭉 가가지고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서 다시 역회전에서 돌아오는 그런 회로입니다. 동작 상태는 이제 이따가 다 그려놓고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려봐야 되겠지, 그렇지? 그릴 때 주회로부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회로부터 지금 이렇게 화면이 굉장히 촘촘하니까 이렇게 조금만 확대를 하겠습니다. 너무 확대되면은 또 이게 제대로 눈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 상단서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자, 우선 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스냅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대충 이제 R레스티가 있으면 R상만 하나 그려요. R상만 쭉 그린 다음에 이놈을 갖다가 복사해서 어떻게 돼? B상, C상 만들면 되죠. R상을 하나 만들면 이 R상을 S상, T상으로 복사해서 쓰면 돼.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게 짧게 그릴 수도 있고 길게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치 명령을 사용해 가지고 잡았다 내렸다 다 할 수 있어. 지난번에 스트레치 명령 배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뭐예요? MC12죠. 배선용 차단기. 그렇지? 그러면은 배선용 차단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블록으로 정의를 했으니까 그 심벌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배선용 차단기 심벌을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갖고 오는 명령은 인서트입니다. 인서트. 단축키는 I에만 쳐도 돼요. I만. 자, I만 치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이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면 아까 심벌을 만든 다음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나가면 메모리 있는 게 싹 지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으니까 찾아보기로 갖고 와야죠. 찾아보기로 갖고 오는데 지금 어디다 저장해 놨어요?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놨었지. 그렇죠?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배선용 차단기를 선택한 다음에 열기를 누릅니다. 열기 눌러요. 열기 누르면 이제 삽입 대화 창이 뜨게 되는데 한번 갖고 오면 내매 상주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갖고 올 필요는 없어요. 한 번만 갖고 오면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삽입점이 있고요. 삽입점은 화면상에 지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 축척은 X, Y, Z 값이 다 1로 기본값이 1로 돼 있어요. 요 1로 돼 있는 건 뭐냐면 1이라는 것은 1대1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2로 하면 2배로 확대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심벌이 내가 그린 것이 작으면 여기서 확대하면 되는 거고 일정한 비율로 그 다음에 너무 크다 그러면 여기서 축소하면 돼요. 근데 축척은 지금 몰라요. 그렇지 큰지 작은지는 모르니까. 그 다음에 회전은 우리가 이제 심벌을 그릴 때 수직으로 그렸잖아요. 근데 어떤 시퀀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은 어떻게 가로로 그리는 경우 있죠. 그럴 때는 언제나 수직으로 그렸어도 여기서 각도를 90을 주면 이게 90도로 딱 돌아버려요. 그래서 일단 수직으로 그렸으니까 수직으로 삽입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상관없는데 수직으로 그렸는데 수평으로 집어넣어야겠다. 그럴 때는 각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손댈 것이 별로 없죠. 그렇지 않아? 확인 누릅니다. 그럼 마우스 끝에 뭐가 따라다녀요? 심벌이 따라다니죠? 그리고 딱 집어넣으면 딱 들어가죠. 이게 딱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선을 그립니다. 선을 이렇게 그려요. 이제 스냅이 걸려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그려요. 쭉 내립니다.
내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린 다음에 여기다 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전자계획이 접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서트. 자, 인서트 하면은 일단 하나는 이게 올라오면, 네명 올라오면, 그다음부터는 찾아보기로 갖고 올 필요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이게 하나만 올라가겠을 거예요. 자, 전자계획이 접점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자계획이 주접점을 선택한 다음에 열기 눌러가지고, 누르고, 확인 누르고,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선을 좀 빼죠, 이렇게. 얼마큼 뺄지는 몰라요. 그냥 내가 이렇게 많이 뺐는지 적게 뺐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대충 빼면 돼요. 그리고 이놈을 확대해서 축소하는 과정에서 이 눈금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주몰 한번 치면 돼요. 주몰 한번 치면 정상으로 딱 처음 상태로 되고 또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적절한 값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계속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R상을 만들었으면 이놈을 이제 복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복사를 합니다. 카피를 해요. 카피를 이렇게 카피를 하고요. 이놈을 이렇게 이제 내가 적당한 위치로 이렇게 해요. 너무 이렇게 좀 막 잘 모르면 좀 확대를 해가지고 너무 부착해도 안 되고요.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적당한 값으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R상, S상, T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이제 정역 회로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MCF고 MCR을 만들어야 돼요. MCR을 만들면 이 전자계획이 접점만 옆으로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카피를 할 때 요것만 요 접점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요 기준점 잡아서 적당한 위치로 복사를 해서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주접점만 갖다 놓고 대대 이제 주회로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주회를 연결합니다. 이 상태에서 스냅이 걸려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하니까 스냅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지 좋습니다. 자, 이렇게 주회를 이렇게 그려봤어요. 점은 제일 나중에 찍으면 돼요. 점은 나중에 찍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리는 것은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는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혼자 하려면 굉장히 인내력을 필요로 해요. 인내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게 자기 성질대로 하면 이게 안 그려져요. 마음이 차분한 사람이 잘 그립니다. 자, 요까지 점은 나중에 찍고 이렇게 RST 글씨는 또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주회로는 대충 했고요. 이제 보조회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회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여기 보조회로가 이제 R하고 T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고 보니까 너무 좁을 수도 있지. 네. 너무 좁은 것 같잖아. 그림을 내리는 걸 같아요. 여기를 조금 좀 잡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잡아 내리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 내리는 것은 스트레치 명령이죠. S 치면 돼요. S 치고 오른쪽 하단에서 범위를 잡을 때 이렇게 범위를 잡아야 돼요. 걸쳐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친 다음에 기준점을 잡고 내가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잡아 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딱 하면 이렇게 늘어나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죠? 그러니까 시퀀스 도면을 그릴 때 선이 길거나 짧거나 할 때 전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잡았다 내렸다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 종이다 그랬다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만약에 이것을 뭐 파워포인트나 뭐 이런 데서 그렸다. 뭐 다른 어떤 소프트웨어에서 그렸더라도 이렇게 조정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캐드는 아주 간편합니다. 자, 선을 이제 보조회로 쪽으로 가봅니다. 지금 알상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상에서 이렇게 빠져나옵니다. 알상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요. 자, 빠져나와서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뭐가 들어가요? 푸시 버튼 비접점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푸시 버튼 비접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인서트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이건 처음 쓰는 거기 때문에 푸시 버튼 비접점을 선택을 하고요. 열기 누르고. 근데 지금 이게 푸시 버튼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로 돼 있잖아요. 우리는 세로로 그랬으니까 여기서 각도를 갖다가 90도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넣어준 다음에 확인을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심벌이 딱 이렇게 수평으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놈을 선을 그려서 길게 그냥 대충 쭉 뽑아냅니다. 나중에 필요 없으면 뭐 잘라버리고 남으면 아니 부족하면 뭐 연장해서 그리든지 아니면 스트레치로 뭐 이렇게 줄여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LS2가 들어가잖아요. LS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을 이제 여기서 선을 내려갈 때 뭐 일정한 간격 너무 길게 빼버리면 밑에가 이게 전체적인 시퀀스가 굉장히 커져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책은 내가 그린 거거든요. 내가 그려서 집어넣은 건데 지금 심벌이 좀 작아요. 그렇게 느끼지지, 그렇지? 네, 심벌이 좀 작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일정한 선을 일단 내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인서트 해서 찾아보기로 해서 지금 뭐예요? 리미트 스위치잖아요. LS2 리미트 스위치 A접점입니다. A접점 선택한 다음에 확인 눌러가지고 확인 누르고 접점을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손을 해서 쭉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이머 코일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타이머 코일이 들어가는데 이 코일 위치는 잘 몰라요. 어느 위치 지금 딱 그려보면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옆에부터 그리고 나중에 그 원은 그 코일들 전자 코일, 타이머 코일은 이렇게 딱 맞춰주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LS2 비접점. 이것이 뭐냐면 이제 A접점 B접점이 왔다 갔다 하는 접점이네요. 그래서 자, 인서트 하고 그다음에 찾아 몰려서 리미트 스위치 지금 B접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B접점 확인. B접점 넣고요.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선을 좀 빼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버튼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푸시 버튼 A접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보겠어. 푸시 버튼 A접점 하고 확인 눌러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적당하게 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B접점이 들어가죠? 보조의 B접점 인서트 이렇게 해서 B접점 접점이 들어갑니다. 접점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선을 이렇게 또 내려야죠. 적당한 만큼 내려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코일이 들어가거든요. 코일 위치니까 코일을 그려보죠. 자, 치고 코일은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니까 보기 싫어요. 그래서 이 위치를 이렇게 조금
수정해야겠다. 시하고 엔트죠. 스냅이 2개. 2개 선.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잡아주면 딱 맞죠. 이렇게 이 정도 적당한 값이네요. 이렇게 해서 반지름이 이제 8mm가 되는 거죠. 스냅이 눈금이 모눈이 2눈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묶어서 이제 THR 들어가면 되고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자기유지 접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자기유지. 자기유지는 A 접점입니다. A 접점. 이렇게 해서 A 접점 확인해서 A 접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선을 연결을 해줘야지. 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게 정해져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역회전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비슷하면 이름을 뭐 일일이 또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복사해서 붙이고 틀린 부분만 딱 수정하면 되지. 그게 훨씬 편하게 빠르죠. 그래서 지금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합니다. 적당한 위치에다 갖다 놔요. 만약에 위치가 틀리면 다시 또 옮기면 되니까. 근데 사실 여기 역회전에 요 접점 보조 접점은 뭐 왼쪽이든 오른쪽은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뭐 도면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서 이 부분만 다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유지점입니다. 자기유지점 인서트 했는데 지금 A접점은 어떻게 돼요? A접점 이미 지금 이게 여기 그 삽입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미 올라오 있는 것은 이렇게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블럭이 한번 딱 내면 올라오면 계속 있어요. 그래서 또 찾아올 필요 없이 그걸 그냥 활용하면 되죠. 지금 A접점이니까 A접점 선택을 하고 그냥 또 A접점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하나 연결해야지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지금 푸시 버튼이 아니라 지금 거기 보면 뭐예요? 타이머 1시 A접점이잖아요. 그렇죠? 네. 1시 A접점이니까 이걸 지우고 다시 타이머 1시 A접점으로 바꿔줍니다. 타이머 1시 A접점으로 바꿔서 여기를 접점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뭐 램프 들어가는 쪽도 하나 그린 다음에 복사해서 쓰면 돼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시간상 이쪽만 완성을 이렇게 하고 램프 동작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성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 자, THR이 들어가잖아요. 한 타이머 저기 뭐야 열동계전기 수동복귀 비접점이 들어갑니다. 수동복귀 비접점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가 수동복귀 비접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선이 이제 쭉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원도 이렇게 또 쓸 필요 없이 그냥 옆에 있는 거 갖다 쓸죠.
자, 뭐 이렇게 여기 내부 있는 쪽은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그 문자 스타일 지정해가지고 글씨 같은 것도 다 돼야 돼요. 넣고 여기도 이제 다 완성을 해야 되고 이제 점 찍는 거 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넣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스타일을 만들어가지고 스타일 만들어서 글씨는 다 이렇게 해야 돼요. 글씨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잖아요. 그 적절한 값으로 스타일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그 코일에 들어가는 글씨는 좀 더 커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 찍는 걸 한번 해볼게요. 점 찍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봤어요. 도넛이라는 명령 쓰면 되지, 그렇죠? DO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DO 도넛에 단축키는 DO만 치면 돼요. 내부 지름은 0으로 합니다. 0. 내부 지름은 0이고요. 외부 지름을 이제 입력을 하는데 점이 너무 커도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근데 이게 한 0.5mm 정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너무 크거나 작으면 수정하면 되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입력하는 데를 한번 찍어보죠. 점이 너무 적네. 1mm는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도넛 DO 이렇게 치고 내부 지름은 0, 외부 지름은 1로 그냥 하겠습니다. 1mm 그러니까 반지름이 1mm, 지름이 1mm, 그러니까 반지름이 0.5mm인 점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스냅이 걸려 있으니까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눌러주면 점이 딱딱 찍혀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접속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어때요? 점 찍히는 게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래 다 찍었으면 ESC 눌러주면 돼요. 자, 지금 현재 여기까지 그렸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심벌에 글씨도 다 넣고요. 그래서 완성이 됐으면 이놈을 이제 포트폴리오에다 갖다 집어넣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 한번 배웠죠? WMF 메타 파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아리 한글이라든지 다른 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림 파일로 이렇게 변환해서 갖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것을 PDF로 또 저장을 해서 또 활용할 수도 있고요. 혹시 모르니까 이놈을 저장을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지금 어디다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똑같은 그 폴더에다가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시퀀스 도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퀀스 연습 과제 32번이죠. 32로 저장을 했습니다. 자, 다 못했으면 이제 저장해놨다가 다음에 또 불러서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더블 블럭 인서트를 이용해가지고 전기 도면 그리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시퀀스뿐만 아니라 이제 저쪽 뒤에 있는 수변전 설비가 있어요. 수변전 설비도 이제 그려보고 당분간은 요 심벌을 그려서 전기 도면 그리는 것을 조금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심벌 그리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힘든 것처럼 느끼지만 일단 심벌이 다 그려지면 또 요령을 알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려지게 되고 또 도면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변경을 하면 더 빨라져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심벌을 한 번에 다 폴더에 다 집어넣고 거기서 찾아서 쓰는 방법이 아니고 그걸 갖다 한꺼번에 갖고 와서 쓰고 또 그걸 또 관리하는 방법, 심벌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심벌이 이제 굉장히 종류가 많아지면 굉장히 관리하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다 그러면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시퀀스 심벌이다, 뭐 수변전 심벌이다, 뭐 소방에 관련된 뭐 소방 심벌이다, 통신 심벌이다 이런 식으로 종류별로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블록 W로 인서트를 가지고 전기 도면을 그려봤고요. 남은 시간 동안 다 완성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